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학가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확산하면서 백악관은 물론 정치권도 그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잔슨 하원 의장은 오늘 컬럼비아 대학교의 미누시 샤픽 총장이 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사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내각 구성의 밑그림을 바로잡기 위해 두 아들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들은 내달 시행될 예정이었던 1864년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오늘 표결에 붙여 32대 28로 가결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조지아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조지아주 공립학교 중 성적이 저조한 하위 25%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사립교육을 원할 경우 지원금을 1인당 연 6,500달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이 제정되자 틱톡 CEO가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1분기 크게 악화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 CEO가 저가 신차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 A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미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풀턴 카운티는 경기도 성남시 및 서울 동대문구와 우호교류 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 미쉬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루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학가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확산하면서 백악관은 물론 정치권도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반년을 넘긴 가운데 이 전쟁에 반대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는 반유대주의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츠 부대변인은 뉴욕 컬럼비아대 캠퍼스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라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주방위군 배치는 캐시 호글 뉴욕 주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컬럼비아대가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컬럼비아대가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며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컬럼비아대가 힘을 좀 얻고 용기를 내서 학교를 계속 열어야 한다며 학교 폐쇄는 미친 짓이다. 그것은 상대방이 이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컬럼비아 대학교의 미니쉬 샤픽 총장이 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이날 오후 콜롬비아 대학을 방문해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폭력적인 시위대에 대해서는 체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학생들은 존슨 의장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의장의 방문에는 버지니아 폭스, 앨리스 스테파닉 등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 여러 명이 함께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시위로 인해 남은 학기 동안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에서 수백 명이 시위로 체포됐습니다. 존슨 의장은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샤픽은 매우 나약하고 무능한 지도자임을 보여줬다면서 유대인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수업 시간에 집에 있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장은 대학 캠퍼스가 반이스라엘 시위에 휩싸인 것은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학교가 캠퍼스를 통제할 수 없다면 연방 지원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존슨은 실제로 신체적 폭행을 당한 유대인 학생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괴롭힘을 당했다, 협박과 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은 폭력 시위대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벌일 권리가 없다며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 측은 학교가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가 상당수의 텐트를 해제하고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만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내각 구성의 밑그림을 잡기 위해 두 아들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오늘 복수의 트럼프 측근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차남이 2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두 아들 중 누구도 공식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2기 내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하는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최우선 목표는 존 볼턴과 같은 인사를 다시는 2기 행정부에 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각종 보수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관급을 포함한 추천인들에 대한 사전 검증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두 아들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시에는 그다지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그 남편 제러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나란히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근에서 보좌했지만 이들 부부는 이번 캠페인에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쿠슈너는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백악관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2016년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층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의 경우 부인인 라라가 이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테네시주 하원이 교사들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찬성 68표 대 반대 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이미 이달 초 통과시킨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빌 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법안은 교내 권총 소지를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40시간의 교육 이수 후 학교장과 지방 치안당국의 허가서와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 행사에는 총을 휴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총을 갖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신원을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무장한 교사들이 학교 총격범이 될 사람들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라이언 윌리엄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주 전체가 총격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저스틴 피어슨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테네시주와 지역사회,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끔찍한 날이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이 우발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총기 안전단체인 기퍼즈 로 센터에 따르면 미국 주의 약 절반이 교사나 다른 학교 직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들은 내달 시행될 예정이었던 1864년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오늘 표결에 붙여 32대 28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투표에서 부결됐던 이 폐지 법안은 공화당 주 하원 의원 3명이 입장을 선회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애리조나주 상원도 160년 된 이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안 폐지에 투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오스카 드 로스 산토스 주 하원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기자들에게 낙태나 모든 유형의 생식 의료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전쟁 시대의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애리조나주의 싸움은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연방헌법이 아닌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에서 여성의 생식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 문제의 이 오래된 법은 4월 9일 주 대법원의 판결로 부활했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법은 입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한 판결 후 6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의회가 1864년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더라도 낙태 시술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원들은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2022년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 민주당은 1864년 법의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1월에 낙태 권리를 회복하는 법안을 전체 주민투표에 붙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KT 홉스 주지사는 낙태금지법을 옹호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극단주의자로 규정하고 낙태금지법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폐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 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 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조지아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공립 및 사립학교의 학생들, 교사를 위한 학교 공급 자금, 교통안전 강화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명 프라미스 장학금은 자격을 갖춘 각 학생에게 연간 $6,500를 제공하는데 이는 수업료, 수수료, 교과서 및 개인 교습과 같은 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모든 공립학교 중 성적이 저조한 하위 25%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사립학교 교육에 등록하길 원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우리 주의 지속적인 성공에 있어 학생들의 삶, 교육, 미래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는 조지아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은 기회와 선택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정차된 스쿨버스를 추월할 때 부과되는 벌금을 $1,000로 늘린다는 것과 학생들이 시속 40마일 이상의 속도 제한을 가진 도로를 건너야 하는 곳에 정류장이 있는 것을 피하도록 지방교육청에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정책에 따라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가 3분의 1 이상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구성된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이 제정되자 틱톡 CEO가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추쇼우즈 CEO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팩트와 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과 23일 하원과 상원 각각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 관련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최대 36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각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틱톡은 우리는 미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플랫폼을 외부 영향과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면서 이번 금지령은 700만 개의 기업을 파괴하고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크게 악화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저가 신차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12.06% 오른 162.1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때는 16.1% 오른 167.97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주가 낙폭이 42%에 달했지만 이날 반등하면서 연중 낙폭이 35%로 줄었습니다. 시가총액도 이날 종가 기준 5,164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실적 보고서를 통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 5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5%로 1년 전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잉여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보고서에서 기존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활용해 새롭고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포함한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025년 하반기 생산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던 새 모델 출시를 앞당겨 202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사이버캡이라고 밝히고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 같은 것으로 테슬라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해 유용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기업 마음 A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미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MOU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로피츠 풀턴 카운티 의장과 브랜던 비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겸 풀턴 카운티 개발청장, 콴자 홀 조지아주 하원 의원 등은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IT센터에 있는 마음 AI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마음 AI의 시각 정보를 언어적으로 이해해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 기술인 워RV와 다중언어 파운데이션 모델인 말이 탑재된 로봇과 AI 휴먼 기기 등을 둘러봤다고 회사는 소개했습니다. 마음 AI는 자율주행 기술 워RV를 중심으로 미국의 농기구 산업 진출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모범적인 미국 진출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 중인 피츠 의장은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 동대문구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조지아주는
귀넷 카운티가 서울 강남구와 캅 카운티가 서울 성동구와 또 애틀랜타시가 대구시와 각각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대학가의 시위가 점점 극해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은 좀 한풀 꺾여서 지금 진정세로 접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그런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래 몇 주 동안에 이 시위가 점점점 확산이 되어져 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 해서 정치권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일단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난처한 것이죠.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기도 이스라엘 편을 어느 쪽 한쪽 편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유엔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게끔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 가입을 한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허용을 해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표결에서 결국은 미국이 반대해서 이게 가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두 개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현 팔레스타인 정부나 정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 내에서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들도 들불처럼 번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공화당 사람들은 전혀 입장이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뚜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큰 우방 국가다,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 반유대인으로 반유대 혐오 범죄로 지금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나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인들이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소 일본 전 총리의 내방을 받고 트럼프 타워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영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콜롬비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죠. 이제 콜롬비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결국은 학교 측이 수업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해서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수업받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죠. 학교 문 열어라 이거죠. 학교가 학교여야지 무슨 시위 장소도 아니고. 이건 시위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다라는 건 미친 짓이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반전 시위의 흐름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저희가 경험해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 때 한번 강하게 경험을 해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좀 강하게 고삐를 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친팔레스타인 옹호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민권자, 유권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따지고 보면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하는 것이, 친유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법상 더 숫자가 맞다, 이익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친팔레스타인 그쪽에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투표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어느 쪽 편들래라고 이야기하면 대놓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선을 긋겠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도. 이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기세를 몰아붙이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오늘 이제 의원들을 동행을 해서 직접 콜롬비아에 가가지고요, 유대인 학생들, 거기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 그리고 유대인 옹호단체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행한 분들 중에 버지니아 폭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교육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앨리스 스테파닉도 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스테파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대학 총장들 의회에다가 불러다 놓고 청문회 할 때 아주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이 대학교 안에 지금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쏘아붙여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였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을 동행을 하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곳이고 토론하는 곳이고 이러한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뒤이어서 하지만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건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닌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유대인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옹호 단체의 학생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자기 목숨을 좀 살리려고 도망치듯이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이러한 것이 지금 캠퍼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피해 학생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여유만만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할 테니까 집에서 수업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학생들은 체포하겠다. 학생들이 유학 와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비자를 내주었던 것은 공부하라고 내준 것이지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옹호하는 시위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입니다. 이 학생들, 유학생들은 외국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온 혹은 아랍권에서 유학을 왔으면 열심히 선진 문화 기술 배워서 가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한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비자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위 벌이면 체포하겠다. 문제되면 추방하겠다라는 말을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내정 간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국가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대학은 또 좀 분위기가 다르죠. 상하탑이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제공되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유대인 학생들 갖다 괴롭히고 지금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지나쳤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분명하게 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시고 살짝 놀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테네시주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총 들고 다닌다. 야, 이거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빌 리 주지사가 서명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바로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 법안 내용에 보면은요, 학교장에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혹은 교육청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여전히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마다 그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청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벌써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총 가지고 다니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지켜봐야 되겠다. 오히려 이거는 현실적인 실제로 교사들한테 총을 쥐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제스처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네시 주를 이끌고 있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어찌됐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사들한테 총을 쥐어줄 수도 있으니 함부로 학교 같은 데 와가지고 총질할 생각하지 말아라고 미리 지금 압력을 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이제 옳게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들이 총 들고 다니는데 야 이제 테네시 주는 골 때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오해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애리조나 주 의회에서는 1864년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기로 한다. 뭐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먼저 상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주지사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았고요. 수정 사항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지금 상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상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는 하원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를 표결에 붙일 거냐 말 거냐라는 절차 투표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절차 투표에서 2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 이거 낙태 금지해야 되는 건데 왜 낙태 금지를 폐지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2번이나 부결이 됐었는데요. 공화당 주 하원 의원 3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3명의 이름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3명이 입장을 바꾸어서 그래서 표결에 붙여지게 됐고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자, 낙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공화당 의원들 전체가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이죠.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임신 몇 주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줬던 거는 그거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예외 인정은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몇 주까지는 낙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인정해주자. 거기서 말하는 예외 인정이라는 거에는요. 원치 않는 임신,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이라든가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임신이 생겼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는 낙태를 인정을 해주자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예외고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산모 보고 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이거 예외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기형 판단을 받아서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도 오래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경우, 이런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주자. 어차피 낳아도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경우라면 그런 것도 이제 예외로 인정해주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외 인정에 대한 이야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했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사실 애리조나주에서 이 1864년 낙태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뭐 강간을 당했던 어쨌든 약간 임신했으면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된다. 이것이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한 낳아야 된다라는 게 1864년도의 낙태 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깨어나야 된다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어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낙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길지 않게 한 3문단, 4문단이면 기사가 끝날 수도 있는 기사도 지금 좌익 언론들은 이 기사를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낙태와 관련해서는 유독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쪽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도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는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주 민주당에서는 오는 11월 선거 때, 총선 때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낙태 권리가 사람한테 있다, 개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게 해라. 의사가 선택하거나 본인, 임산부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낙태할 수 있다 없다를. 요 내용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그것이 투표에 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투표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저희가 볼 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민주당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낙태기를 계속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공화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낙태 문제만 나오면은 표를 뺏기는 꼴을 당해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분명하게 그었죠. 예외는 인정해주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이걸 뭐 전국을 다 똑같이 통일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자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낙태 논란 혹은 전쟁에서 좀 비껴가려고 하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리조나주에서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또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